네, 오늘 한번 뉴트로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짧게는 뉴트로필, 약간 공식적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폴리모르포 뉴클리어 뉴트로필, 그래서 줄여서 PNM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고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많은 세포들을 이미 했죠. T셀, B셀, 엔티바디, 매크로페이지도 했고 NK셀도 했고 대부분의 특히 캔서 이뮤노테라피에서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포들을 저희가 거의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플래토가 됐죠. 할 만큼 했습니다. T셀 할 만큼 했고 이제 사람들이 안 보는 세포들에 조금씩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최근에 제가 AACR이랑 다른 학회를 가니까 이 뉴트로필에 대한 관심이 옛날보다 올라가더라고요. 최근에 좋은 논문도 몇 개 났고 해가지고 뉴트로필의 되게 교과서적인 내용을 조금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캔서 이뮤노테라피에서의 약간의 임플리케이션 이런 거를 조금 설명해보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게 한글로는 그거죠. 그냥 호중구입니다. 이 영어 제목 뭐였죠? 그 신세계에 나오는 중구씨, 중구의 성씨가 뭐였다? 호씨였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호중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네 저희들이 이걸 만들다가 이 드립부터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래서 기억하시겠죠? 중구의 성씨는 호씨다 해서 오늘 하는 세포의 이름은 뉴트로필, 한글로는 호중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뉴트로필이 하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서는 그 인네이트 이뮨셀에서의 가장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혈액 속의 대부분을 이제 뉴트로필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사이트 오브 인펙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트랜스엔도사이토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 벽을 통해서 쭈루루 가가지고 사이트 오브 인펙션에 가가지고 원래는 그 인펙티드 된 셀을 페고사이토시스를 하든 잡아먹는 역할을 해서 이제 첫 번째 라인 오브 디펜스를 하는 게 교과서 레벨에서의 뉴트로필 설명이죠. 근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고 뉴트로필이 교과서에서는 보통 페고사이토시스 요것만 말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배울 때 심지어 2000년대 초반 교과서는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니토시스라는 거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가져와 봤고 이건 뭐냐면은 이제 남녀가 이제 그 뜨밤을 보냈을 때 정자가 들어오잖아요. 그 정자를 난자와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세포도 호중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자가 들어올 때 정자가 난자와 이제 수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많은 베리어 중에 하나가 이 뉴트로필이 원래는 이제 피를 서큘레이트 하고 있다가 액티베이션 되면은 이제 자궁 내벽 쪽으로 마이그레이트해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온 다음에 정자를 잡아먹기도 하고 정자가 일종의 나쁜 놈으로 인식되는 거죠. 페고사이토시스에서 정자를 먹기도 하고 니토시스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자를 잡아두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니토시스를 여기서 말을 하는 건데 다른 인네이트 이뮨셀에는 없는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오시스가 나오면 에이포토시스도 마찬가지고 자기 세포가 죽는 거잖아요. 스스로는 죽으면서 자기의 몸 안에 있는 DNA를 엮어가지고 마치 그물처럼 쏩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그물만 쏘는 게 아니라 다른 디그래뉼레이트 돼서 다른 몰레큘들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이 경우는 정자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니토시스나 페고사이토시스가 이제 뉴트로필 액티비티가 이제 자궁 내에서 너무 세면 뭐가 될까요? 불임이 옵니다. 불임이 올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구가 나왔고 놀랍게도 정청과 자성의 앞자를 따니까 정자가 됐죠. 그래서 정청과 자성과 호중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드립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딜리버리가 항상 좋지 않아. 혼자 할 땐 진짜 웃겼는데 어쨌든 기억하시겠죠. 오늘은 그래서 페고사이토시스와 니토시스를 할 수 있다. 뉴트로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다. 이게 정자를 예로 들었지만 박테리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이어서 하나만 더 해볼 텐데 예를 들면 그 생리를 할 때 이 오뷸레이션 그 배란이 되잖아요. 배란 앞뒤 여기가 이제 가임 기간이죠. 가임 기간이고 굳이 말하면 가임 기간 되기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높으면 에스트로겐의 한 종류가 에스트라다이올입니다. 그러면은 모종의 메커니즘이 작용을 해서 저도 이것까지 자세히 들어가긴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뉴트로필을 이 내벽에 잡아둡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높을 땐 잡아두다가 나중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이 이니비토리 메커니즘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뉴트로필이 릴리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오뷸레이션이 끝나고 나면은 임신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몸에서. 그럴 때는 프로제스테론이 올라갈 때는 뉴트로필이 높아져서 이제
수정을 잘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되겠죠. 이게 사이클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이어서 해봤고 이게 다 호르몬 레벨에서 조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뉴트로필의 업스트림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경우는 에스트라다이올이라는 호르몬이 이 뉴트로필의 액티비티를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트로필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그림에서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혈액을 돌아다닙니다. 혈액의 대부분 돌아다니다가 본메로부터 디벨롭 해가지고 나중에 머처 되면 혈액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뭔가 기작을 해야 될 때 사이트 오브 로케이션으로 마이그레이터에 가는 거죠. 트랜스엔도사이토시스를 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도 기작을 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면 혈액 속에 있다가 이제 필요한 시그널이 오게 되면 필요할 때 이제 넘어가 가지고 자궁 내벽에서 정자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이그레토리한 그런 프로퍼티스가 있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면역학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PN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왜 이름이 PNM이냐 이걸 약간 히스토리한 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지금은 더 심지어 이제 싱글셀 데이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리파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굉장히 이 디벨롭먼트 스테이지를 다이섹트를 이미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옛날 버전이긴 합니다.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서도 아직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CMP 리니지와 CLP 리니지가 있죠. 마일로이드 프로제니터는 전부 다 마일로이드 셀이 나오는 거고 림포이드 프로제니터는 림포이드가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림포이드 프로제니터로부터 나오는 게 이제 B셀과 T셀이죠. T 림포사이트, B 림포사이트. 이게 보통 단핵구입니다. 이게 핵이 하나잖아요. 하나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미경으로 본 거죠. 이게 유전자 발현을 보거나 이게 리니지를 전부 다 트레이싱 못했기 때문에 혈액 안에 있는 여러 면역세포들을 모양만 보고 몰폴로지만 보고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보면은 T셀과 B셀 이제 단핵구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일로이드 리니지는 대부분이 단핵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만 유일하게 단핵구죠. 모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모노겠죠. 단핵구. 그래서 리니지가 다르지만 모노사이트 T 림포사이트, B 림포사이트는 모노뉴클리어 홀 블러드 셀 해가지고 단핵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오늘 하는 거는 뭐죠? 뉴트로필은 그러면 단핵구가 아니면 뭘까요? 핵이 이렇게 뉴클리어러스가 이게 핵이 하나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개처럼 보여요.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 개처럼 보인 이런 몰폴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트로필이고 뉴트로필 앞에 그래서 이제 다 몰포가 모양이거든요. 모양 뉴클리어가 여러 모양으로 생긴 뉴트로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머처한 뉴트로필은 이제 폴리모르포 뉴클리어러 뉴트로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PMNN N이 두 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N, PNM 하나로 이렇게 씁니다 보통. 그래서 폴리모르포 뉴클리어러 한 다른 거 말하면 이제 폴리모르포 뉴클리어러 뭐 에오시노필, 바소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있겠죠. 네, 보통 PNM 하면은 그래서 뉴트로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몰폴로지로 이제 리니지는 아시겠죠? 림포이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B셀과 T셀은 전부 다 커먼 림포이드 프로제니터였고 이거는 이제 뉴트로필 같은 거는 마일로이드 리니지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요 세포의 모양을 보면은 이제 또 이게 실험과 연관됐는데 샘플 콜렉션과 연관됐는데 덴시티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은 되게 가볍겠죠. 플랫 가볍고 에리트로사이트는 굉장히 덴스가 높습니다. 실제 덴시티가 제일 높아서 센트리퓨지하면 제일 밑에 내려오는 거고 요거 이제 다핵구와 단핵구를 비교하면 다핵구가 약간 더 무거워요. 그래서 센트리퓨지를 아주 적절한 속도로 돌리면 그러니까 세탁기죠. 센트리퓨지라고 하면 모르실 수 있을까? 세탁기 같은 거에다가 엄청 빨리 돌리면 이 친구는 제일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이 이 친구가들이 내려오고 그 다음이 단핵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릴 때 여기 보면은 세퍼레이션이 되게 구위한 약간 꿀같이 구위한 그런 미디움이 있어요. 그 꿀만큼은 안 들라나? 약간 구위한 미디움이 있는데 보통 파이콜 미디어 같은 데다 이런 홀 블러드를 우리 팔에서 뽑은 피를 오버레이 한 다음에 세탁기에 삐삐삐삐 빨리 돌리면은 무거운 것부터 내려오겠죠. RBC가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에 있는 게 뭐죠? 폴리모르포 뉴클리어 셀, 여기 뉴트로필이 있죠. 그래서 뉴트로필이 여기 있는 거고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 있는 B셀, T셀, 림포사이트, PBMC에 들어있죠. 모노사이트도 이제 단핵구니까 PBMC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PBMC라는 이름 자체도 이제 모노뉴클리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BMC를 모아가지고 실험을 했다 아니면 환자로부터 PBMC를 모았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여기 들어있는 거는 대부분 BNT셀 모노사이트입니다. 아주 적은 양의 뭐 덴드리틱 셀이나 뭐 다른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P를 뽑으면은 뉴트로필 약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B셀과 T셀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걸 전체를 가지고 실험하면 컨테미네이션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포를 인리치하는 방법으로 이걸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제 저희가 뉴트로필에 관심이 있잖아요. 저희도 학회를 가고 논문을 보다 보면 이제 뉴트로필을 사람들이 조금 관심 있어서 보고 싶은데 이미 클리니컬 그런 세팅에서 모은 샘플들이 PBMC예요. PBMC여서 뉴트로필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 이미 다 버렸습니다. 이미 다 이제 PBMC만 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콜렉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플라스마 안에는 저희가 원하는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뉴트로필이 지금까지 클리니컬 세팅에서 무시됐던 이유도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샘플 콜렉션 스텝에서 저희가 PBMC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뉴트로필을 보고 싶어도 보질 못했다. 이해가시죠? PBMC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뉴트로필은 자동으로 제거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이게 리니지와 그거와 관련된 이제 단핵구와 이제 폴리모르포 뉴클리어 셀이 뉴트로필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리니지는 아셨죠? 뉴트로필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거 여기는 이제 본메로고 요 밑에부터 나오는 건 이제 페리퍼럴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정도면 인트로는 된 것 같고, 그래서 교과서 레벨에서 말을 하는 뉴트로필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뭐 반복될 수 있는데 피 속에 굉장히 많아요. 피 속에 피를 뽑으면 절반 이상이 뉴트로필이다. 양으로 제일 많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뉴트로필도 퉁치는데 제가 뒷부분에 약간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제는 싱글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뉴트로필이 호모지너스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2년 전에 매크로페이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매크로페이지도 M1, M2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약간 무지개 같잖아요. 이게 다이코노미로 M1, M2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무지개처럼 되게 다이버스한 피노타입을 가진 게 인네이트 이뮨셀의 특징입니다. 뉴트로필도 마찬가지예요. 뉴트로필로 퉁치고 있지만 다양한 뉴트로필이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50%가 넘는 혈액 속에 있는 뉴트로필이 혈액을 따라서 쭈루루루 가고 있는데, 일단 뉴트로필은 인네이트 이뮨셀이니까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하겠죠. 어댑티브 이뮨 시스템 B셀, T셀에 비해서. 그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매크로페이지나 다른 인네이트 이뮨셀들이 뭐 박테리아나 다른 거를 인식해가지고 거기서 사이토카인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이 IL-8이에요. IL-8이 굉장히 뉴트로필 스페시픽한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키모카인이기도 합니다. 키모카인이란 말은 뭐냐면은 특정 세포를, 그 리셉터를 가진 세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키모카인 덴시티에 따라서 이 뉴트로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 오브 인펙션에 뭐 박테리아를 인식한 뭐 매크로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IL-8을 익스프레션 시키면 그것을 인식한 뉴트로필이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이제 세포벽을 이제 타고 구르다가 이거는 T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엑스트라베세이션이 혈액 속에 있는 이뮨셀들이 인근에 있는 티슈로 옮겨가는, 세포막을 사이를 통과해서 인근으로 옮겨가는 스텝을 전부 다 엑스트라베세이션이라고 하거든요. T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베세이션 하는데 뉴트로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뉴트로필 같은 경우는 IL-8에 의해서, 그리고 인티그린과 셀렉틴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제 엑스트라베세이션 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사이트 오브 인펙션으로 가서 페고사이토시스를 해서 박테리아를 직접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요즘 나오는 거 이제 니토시스를 할 수 있겠죠. 니토시스를 통해서 또 박테리아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교과서 레벨에서의 이제 그 패토젠을 레귤레이트하는 뉴트로필의 펑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됐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메커니즘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런 리뷰 논문을 제가 몇 개 봐가지고 정리했는데, 니토시스는 했죠. 니토시스도 엄밀히 말하면 두 개로 나뉜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약간 컨트로버셜한 게 있는데, 이게 정말로 액티브하게 패토젠을 죽이는 거냐, 아니면 지가 죽어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우리가 본 거냐 하는 그런 아규먼트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넷이 포메이션 되는 것 자체가 뉴트로필의 마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니토시스라는 그 observation 자체는 이제 솔리드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니토시스가 실제로 얼마나 액티브하게 박테리아를 죽이는지에 관한 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 니토시스도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가 죽으면서 이제 약간 사이오닉 스톰이죠. 사이오닉 스톰을 쏘는데, 아니 벌이라고 해야 되나? 벌이 자기 가시를 내뱉고 자기는 죽어버리는, 그게 니토시스의 어떻게 보면 컨벤셔널한 데피니션이고, 요즘 더 나오는 거는 이거 뭐라 그러죠? 그 벌이 자기 그 스팅을 쏘고 나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수이사이드를 한 니토시스가 있고 바이털 니토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니토시스라고 하면 이 단어 자체에 죽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이사이드 니토시스, 바이럴 니토시스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고,
니토시스 요 밑에 있죠. 이거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두 가지 다른 방법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페고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박테리아를 직접 먹기도 하고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다른 몰레큘들을 디그래뉼레이트 시켜가지고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박테리아 인펙션 컨텍스트에서의 메커니즘은 이 1, 2, 3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퀘스천이 있죠. 과연 캔서 이뮤노테라피에서도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캔서 이뮤노테라피에서는 제가 그림을 넣어놓진 않은 것 같은데 메커니즘 모릅니다. completely different 메커니즘들이 한 대여섯 개가 프로포즈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컨빈싱하지 않아서 저기 넣진 않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degranulation, phagocytosis, netocis와 다른 메커니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뉴트로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했던 innate immune 셀들이 했던 ADCC와 ADCP도 뉴트로필이 할 수 있죠. 엔티바디 미디에이트된 타겟 셀을 이제 죽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컨텍스트에서 할 수 있는 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다른 메커니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뒷부분에는 캔서를 어떻게 죽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 컨시스턴시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 컨텍스트에서는 이런 거고 그래서 이게 왜 뉴트로필에 관심이 있냐 이걸 낸 이분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올해 3월인가 4월에 AACR에서 제가 갔었거든요. 거기서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났는지 그 다음 달에 났는지 셀에 났죠. 셀에 그 이미 억셉이 되고 나서 그때 발표를 한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트로필은 그 암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암을 프로모트하기도 하고요. 암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한쪽으로 몰려있지가 않습니다. 양쪽에 다 있어요. 양쪽에 다 있고 그 셀룰러 컨텍스트마다 암의 컨텍스트마다 치료제의 컨텍스트마다 뉴트로필이 하는 일이 다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의 partly 이유는 뉴트로필이 하나의 뉴트로필이 아닌 거죠. 뉴트로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컨텍스트마다 인리치되는 뉴트로필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싱글셀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몰랐던 거죠. 근데 가장 저희의 관심 있는 컨텍스트는 뭐죠? 저희는 지금 캔서 이뮤노테라피가 워낙 잘 되고 있고 캔서 이뮤노테라피가 어떤 콤보를 할지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보인 것 중에 주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뮨 체크포인트 몰레큘의 anti-CTLA4 PD1 컨텍스트에서 그 뉴트로필을 없앴더니 그 서바이벌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말이 되나요? 왜냐하면 CTLA4는 그 엔티젠 프라이밍의 보통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고 PD1 같은 경우는 T셀 익서션을 이제 리버스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결국 T셀 사이드입니다. T셀과 엔티젠 프레젠테이션을 조절해가지고 Adaptive Immune System을 reinvigorate 시켜서 튜머를 죽인다. T셀을 그 replenish 되든 아니면 exhausted T셀이 reinvigorate 되든 어찌됐든 간에 T셀 사이드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 뉴트로필을 디플리트 하든 하지 않든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repeatedly 이 사람이 마우스 모델에서 보여준 거긴 하지만 보면은 뉴트로필이 있을 때 더 잘 됩니다. anti-CTLA4 PD1이 더 잘 됩니다. 이런 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놀라운 데이터인데 이게 진짜라면 누군가 좀 밸리데이트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할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 사람의 프로포즈한 모델은 뭐냐면은 그렇죠. anti-CTLA4 억스포리 아고니스 이런 거 하면은 T셀이 튜머셀을 죽인다. 근데 이거는 뭐죠? 엔티젠 디펜던 하잖아요. T셀 이미 존재하고 있는 T셀에 있는 TCR과 그 튜머셀에서 MHC 클래스 1의 익스프레션에 있는 엔티젠이 그 매칭을 해가지고 엔티젠 스페시픽 T셀이 튜머를 죽이는 거죠. 그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망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엔티젠 이스케이프한 베리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튜머가 거기서 이스케이프하는 애들은 누가 죽이냐? 뉴트로필이 나중에 인필트레이트 실제로 이 엔티바디를 쳤을 때 뉴트로필 넘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 모델에서. 그래서 이 뉴트로필이 인필트레이트해서 이 사람은 생각은 NOS 미디에이트 된 메커니즘으로 뭐 디그래뉼레이트 된다고 써있는 이거는 아직 메커니즘 제 생각에 모르고 뭐 니토시스는 보여주긴 했는데 본문에서는 니토시스는 실제 영향이 없는 것 같다고 해놓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곤란하죠. 근데 어쨌든 뉴트로필이 가서 이 이스케이프한 튜머들을 죽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콤보를 할 때 좋겠죠. T셀만 조절하면은 힘든데 T셀과 뉴트로필을 같이 조절하면은 좋을 테니까 저도 그랬고 그 학회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뉴트로필이 테라피릭 임플리케이션에 되게 컨트래스팅한 데이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컨빈스가 안 되는데 이거 디렉트 데이터들이 보이고 셀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트로필의 그 헤테로지니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디지즈 컨텍스트마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캔서 이뮤노테라피의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보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나중에 되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최근 리뷰 논문을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캔서 이 중구씨가 보면은 우리 몸을 서큘레이팅 하는 뉴트로필은 물론 튜머를 죽일 수도 있지만 솔리드 캔서 같은 경우는 아니겠죠. 근데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뉴트로필은 튜머 인필트레이트 뉴트로필 같은 경우도 이제 헤테로지니티가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싱글셀 데이터가 뭐 2018년, 7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쭈르륵 나왔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베이트 안 되는 혹은 이머처한 거, 튜머를 프로모트하는 거, 튜머를 엔타이 튜머인 매크로페이지, 그리고 뉴트로필 with interference stimulated gene signature (ISG가 있는 시그니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4개보다 더 되죠. 서비스 마크 몰레큘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질문은 그겁니다. 정말로 이 뉴트로필이 튜머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페이퍼에서는 그걸 어드레스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그럼 어떤 뉴트로필 파퓰레이션이 튜머를 컨트롤하는 거냐, 그렇죠. 뉴트로필 서타입이 뭔지를 디파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뉴트로필 같은 경우도 인네이트 그런 이뮨셀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리니지로 정해진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무지개처럼 한쪽 끝부터 반대쪽 끝까지 모든 스펙트럼의 인네이트 이뮨셀들이 다 있는 거죠. 뉴트로필도 한쪽 끝에 있는 끝 부분이 있고 반대쪽 끝에 있는 애들이 무지개처럼 퍼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다이코노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게 테라피릭스로 이용을 하고 싶으면은 그 셀 파퓰레이션이 흐물흐물하게 있는 파퓰레이션이 아니라 되게 well defined 돼 있어야 합니다. 마치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어떤 원주민처럼 따로 딱 디파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섞어놓으면 셔플해버리면은 장소 바꾼다고 해서 다른가요? 다 똑같지. 이게 유전적으로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리니지를 스페시파잉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있다면 그 특정 뉴트로필 서브타입을 잘 지정할 수 있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데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이런 모티베이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리니지를 디파인하고 싶다. 뭐 TH1, TH2, TH17을 디파이닝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죠. 그리고 메커니즘 오브 액션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튜머에서 뉴트로필이 어떻게 튜머셀을 죽이는지의 메커니즘 오브 액션은 프로포즈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의 더미넌한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 있냐고 하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CD8 셀을 튜머를 죽이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모릅니다. 메커니즘이 다양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세컨더리 이펙트일 수도 있죠. 사이토카인이나 이 뉴트로필이 프로듀스하는 다른 솔리블 팩터에 의해서 다른 이뮨셀들이 죽이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앞에 두 개의 퀘스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답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네이처 이뮤놀로지 나왔는데, 이거는 캔서와 상관없는 이제 사람한테서 본 메로로부터 이제 뉴트로필을 아이솔레이트하고, 이제 블러드로부터 이제 peripheral blood, 이제 피 안에서 뉴트로필을 아이솔레이트 해가지고 우리 몸에 존재하는 뉴트로필의 서브타입을 한번 디파이닝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일로이드 프로제니터는 어디 있죠? 본메로 안에 있죠. 대부분 본메로 안에 있고, 여기까지가 본메로죠. 여기까지가 본메로, 여기가 peripheral blood인데, 본메로 안에 프로제니터 있고 matured 된 뉴트로필 있고, matured 된 뉴트로필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peripheral로 가겠죠. 이게 뉴트로필이면 요 밑에 있는 뉴트로필을 결국에는 3개로 나눈 거예요. G5, A, B, C. 왜냐하면 이게 디벨로핑하는 뉴트로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캔서 이뮤노테라피의 컨텍스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머처한 뉴트로필이 혈액을 돌다가 사이트 오브 이제 튜머 사이트로 가서 이제 튜머를 죽이는 애들은 얘네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G5 너무 작은가요? A, B, C 보면은 A, B, C 보면은 gene expression functionally distinctive한 거는 이 논문에서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gene expression 프로파일상 상당히 distinct한 패턴이 발견되죠. 하나는 뭐 요 애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 요 애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 요 애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 근데 Z 스코어상 보면 요 애들이 많이 올라오는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은 G5B인데, G5B가 이제 ISG 그 타입 1 interferon responsive gene들이 많은 뉴트로필 타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트로필을 peripheral 뉴트로필을 3개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뉴트로필 그 interferon activity가 크다. individual gene level뿐만 아니라 G5B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interferon beta, 이거 타입 1이죠. innate immune responses, 뭐 defense responses, 타입 1 interferon. 이 많은 뉴트로필이 있다. 그 외에도 다른 2개의 것도 이제 디파인 해놨죠. 근데 저는 오늘의 이제 결론은,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 ISG 시그널을 가진 뉴트로필이 결국 캔서 이뮤노테라피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앞으로 한 1, 2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캔서가 아닌 컨텍스트에서도 이미 peripheral blood에 이제 가지고 있는 뉴트로필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 좀 옛날 거부터 가볼 건데 여기 보면은 그럼 캔서 컨텍스트에서는 뉴트로필을 어떻게 나눠왔냐 보면은 이게 다 같은 그룹이거든요. 페텟 그룹이라고 그 하버드에 있는 교수 그룹인데 거기 있는 걸 제가 좀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사이언스 2017 낸 거는 뉴트로필을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게 서피스 마커로 시글렉 F가 하이인 거랑 로우인 걸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는 튜머가 생겼을 때, 렁 캔서가 마우스에서 생겼을 때 뉴트로필이 시글렉 F라는 몰레큘을 많이 익스프레션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는 뭘 보였냐면은 그 시글렉 F 하이 뉴트로필이 많으면은 튜머를 서포트합니다. 튜머를 죽이는 게 아니라 튜머를 서포트한다고 하고 시글렉 F 로우 뉴트로필은 많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같은 그룹에서 싱글셀 시퀀스가 뭐 다른 교수랑 콜라보를 한 것 같긴 한데 어떤 리스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얘네가 시글렉 F 하이고 얘네가 시글렉 F 로우거든요. 여기서 발견한 건데 뉴트로필의 똑같은 렁 캔서, 휴먼과 렁 마우스를 둘 다 비교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같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 시글렉 F 로우 파퓰레이션의 일부가 타입 1 인터페런 리스폰스 진이 높은 거를 발견했죠. 이거랑 결국에는 제 생각에 이 파퓰레이션이랑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G5B랑 비슷한 거고 이 렁에 인필트레이트 하는 그 뉴트로필들이 시글렉 F 하이만 있는 게 아니라 로우 파퓰레이션도 있고 이거의 펑션이 뭔지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이해가시죠? 이거는 이제 튜머를 프로모트하니까 이제 시글렉 F 로우 파퓰레이션 뭘 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올해입니다. 셀에 2023년 났죠. 셀에 나가지고 이걸 제가 데이터를 다 가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시글렉 F 하이인 파퓰레이션은 튜머를 서포트하는 뉴트로필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그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이 경우는 이제 CD40 아고니스트 위주로 연구를 했지만 PD1도 보여주긴 했고 체크포인트 여러 가지 이뮨 모듈레이팅 에이전트로 렁 캔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우스의 컨디션의 속에서는 어떤 마우스는 컨트롤하고 어떤 마우스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컨트롤하는 마우스를 보니까 뉴트로필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시글렉 F는 낮으면서 IRF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높은 interferon interferon response inflammatory response signature가 높은 뉴트로필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파퓰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튜머를 서포트하는 뉴트로필 파퓰레이션이 있고 튜머를 컨트롤하는 뉴트로필 파퓰레이션이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여주려고 한 게 리니지를 디파이닝한 리니지란 말은 이 사람들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장하면 안 되죠. 트랜스크립션 팩터 하나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한 게 바로 IRF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입니다. 이게 정말로 그 뉴트로필의 그 엔타이 튜머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일지 아닐지는 앞으로 이제 올해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보면 되겠죠. 그래서 IRF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낙아웃 시키니까 그 뉴트로필 인필트레이션 되는 게 확 줄어버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정도인데 그래서 아직 모르는 건 뭐죠? 얘네들이 어떻게 튜머를 킬링하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튜머를 컨트롤하는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약간 생각보다 길어진 감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이건 약간 재미없고 뉴트로필이 워킹하는 메커니즘이 크게 세 개죠. 박테리아를 컨트롤하는 컨텍스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그 혈액 사이트의 인펙션을 찾아가지고 이제 니토시스를 하거나 아니면 페고사이토시스를 하거나 디그래뉼레이션 한다. 근데 이런 뉴트로필이 최근에 이유는 아직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그 캔서 이뮤노테라피에서의 특히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컨텍스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데이터들이 좋은 페이퍼들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콤보 테라피의 컨텍스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뉴트로필의 그 서파퓰레이션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여러 개 중에 이제 인터페런 시그니처를 가진 그 inflammatory signature 혹은 interferon signature를 가진 뉴트로필이 peripheral blood에 있는 것과 튜머 컨텍스트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튜머를 컨트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emerging 아이디어가 있다 라고 이제 캔서 이뮤노테라피의 컨텍스트에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너무 이제 전공으로 많이 간 것 같으니까 오늘 알아야 될 거는 이름만 알아도 되죠. 호중구가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